안녕하십니까? 실버 피아 온라인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7일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2부 건강의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건강의료 업계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파업 강행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입니다. 의사협회의 파업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공포의 메시지만 남을 뿐 시민들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강행의 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철준의 건강의료 뉴스에서는 의사협회가 왜 파업 강행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가지 악법 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보면 정원을 늘려주겠다면 더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의사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간 총 4,000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확충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의료계는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먼저 정부 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만 명이지만 실제 의료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이며 OECD 평균 약 16만 명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근무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 경북 1.4명, 충남 1.5명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분야별로도 쏠림 현상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10만 명의 의사들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 인력,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종사할 의료과학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인재를 선발하여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진료하도록 할 것이다. 선발된 지역 의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 과목만 선택 가능하게 한다. 지역 가산수가 도입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하고 지역에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왜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합니다. 말하자면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빨라서 곧 2038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 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의사 부족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활동의사 1인당 인구수도 2012년 590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523명으로 줄었다고 강조합니다. 면적당 의사 수는 네덜란드 16.9명, 이스라엘 12.5명, 한국 10.9명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외래 진료 건수나 입원 일수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이 OECD 최상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사 숫자의 증가는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안 그래도 적자인 국가건강보험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이나 시민단체에게 의과대학생 선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정책, 그리고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험 추가 지급정책 등 4대 악법의 시행에도 의료업계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지나칠 정도로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업계는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대통령이나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나치게
규제나 통제로 억압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정부와 의료업계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격차를 해소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격차를 해소할 대안의 기반은 정부와 의료업계가 상호 50%씩 양보하는 것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과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기피과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 신두시간 시대에 127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있고 3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쏠림 현상은 있을지언정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강행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 업계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출범 후 12년이 지났습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도 의료계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장기요양업계에는 4개의 공급자 단체 사단법인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으로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도 시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어용단체장 여러분들,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를 무시한다면 본래 사단법인의 성격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앞장서 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귀단체의 회원이 되어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